이제 요번에 해볼 거는 이제 저희가 어떤 물체를 그릴 때 정확한 크기로 그리려고 치면 언제까지 길이값, 숫자값, 좌표값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차되는 좌표축을 만들면서 교차점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면 이게 요거랑 두 개를 많이 헷갈려 하세요. 줄자 모양이 있으니까 이게 치수인가 이렇게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요거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캐드로 치면은 중심선 그려주는 도구로 보시면 돼요. 이 도구를 누르셔서 요거로 길이를 잴 때도 써요. 클릭하고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오른쪽 하단에 길이 값이 보여져요. 그 길이가 얼마인가 이렇게 확인하고 싶을 때, 문자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길이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도 이 줄자 도구를 씁니다. 근데 이 줄자 도구를 컨트롤 키를 한번 눌렀다 떼보세요. 다시 한번 누르면 없어지고, 컨트롤 키를 누르면 더하기 마크가 나와요. 이 더하기 마크가 나와 있을 때 가이드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선은 끝점에서 하시면 다른 형태의 가이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선에 있는 변에 얘가 하이라이트 했을 때 클릭하시고 끄집어내면 더하기 마크가 있는 상태에 가이드선이 나와요. 첫 번째 점을 찍어주고 이 점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1000만큼 엔터 누르면 1000만큼 돼요. 밑에서도 위쪽으로 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축 1000, 여기에서 이쪽으로 1000, 이렇게 하시면 교차점이 나오겠죠. 여기를 이용해서 저희가 원하는 물체를 그리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한 물체를 그려요. 물론 그냥 간단한 삼각형은 x, y 이렇게 넣는 게 맞아요. 근데 보통은 특정 위치, 특정 크기 이렇게 잡을 때는 얘를 그립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이게 평면상에서만 되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고, 이게 건물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거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건물 크기로 다시 그릴게요. 테입 메저 툴로 T 눌러서 점에서 뽑으시면 안됩니다. 선에서 더하기 마크가 있을 때 클릭하고 옮기면 가이드선이 나와요. 이때 평면 쪽으로 와야 되니까 X방향으로 하나 놓고 Y방향으로 하나 놓고, 이거를 다시 건물의 크기가 4m에 8m라고 칠게요. 그럼 뒤쪽으로 4000, 오른쪽으로 800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렉탱글을 하나 밑에다 그려서 위쪽으로 돌출을 시킬 건데, 테입 메저 툴로 두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수평선을 Z축으로 파란색 축 방향으로 올려서, 이때도 교차점에서 뽑으시면 다른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선에서 Z축으로 올려서 뽑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경우에 Z축으로 한 3000 정도 올려볼게요. 3000을 올릴 건데, 문제는 이게 수평선인지, 그러니까 수평으로 이렇게 된 건지 위로 올라간 건지가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화면을 돌려보면 위로 올라간 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높이하고 동일한, 그러니까 높이나 이쪽 축으로 갔든지 위로 올라갔든지, 화면상에는 얘가 이게 바닥에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해보면 바닥에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하나의 어떤 길이나 높이값만 쓰고 싶다 그러면 테입 메저 툴을 쓰시더라도 선이 아니고 점에서 뽑으세요. 점에서 뽑으면 가이드선이 나오는 건 동일한데 한 3200 정도 하겠습니다. 동일한데 이렇게 끊어져 있는 상태로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덜 헷갈려요. 물론 이거 그냥 이 선으로 뽑아 쓰시면 됩니다. 근데 헷갈리실까봐 그래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선에서 가이드선을 뽑으면 무한한 길이의 선이 나오고요.
점에서 가이드선을 뽑으면 특정 길이를 가지는 가이드선이 나와요. 근데 이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위에다가 테임 메저 툴로 같은 위치에 높이가 되는 가이드선을 뽑았거든요. 그러면은 뭐가 다르냐면, 옆으로 이거 뽑아 놓을게요. 요 두 개가 있는 교차점에 선을 그리려고 하는데 안 잡혀요. 지금 온 라인이라고 뜨는데 사실 여기는 여기랑 추적해서 나오는 점이지 이 사이의 교차점이 아니에요. 이렇게 옮겨보면, 옆으로 옮겨서 보면은 이 교차점을 못 잡아요, 얘는. 그러니까 무한한 선으로 뽑았을 때는 교차점을 찾아서 쓸 수 있는데, 이 선 형태로 뽑는 가이드선은 그냥 여기 하나밖에 못 써요. 여기 끝에 보면 더하기 마크 찍혀 있거든요. 끝에 보면 더하기 마크가 하나 찍혀 있는데 딱 요 점 하나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그 어떤 특정 위치, 길이 딱 그렇게 찍었을 때는 점에서 뽑아 쓰셔도 상관없고요. 그게 아니면은 이 선 형태로 뽑았어야 돼요. 선 형태로 뽑았어야만, 이게 선 형태로 뽑아서 쓰셔야만 교차되는 위치를 스냅을 잡아 쓸 수 있습니다. 교차되는 위치. 그래서 헷갈리지 않을 수 있다면 사실은 그냥 이 선 형태로 뽑는 거 하나만 아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선 형태로 뽑으려면 선에서 가이드선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점에서 뽑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헷갈려요. 이렇게 놓고 나서 보면 가운데쯤에 제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놓은 게 있다 그러면 얘가 걘가 이렇게 하고 헷갈려요. 그래서 그 조심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그려볼게요. 뭐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위쪽 방향으로 3200만큼의 높이를 잡았고, 푸시풀로 3200을 입력하는 게 아니고 여기 가이드선에 맞춰서 스냅으로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출입문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출입문의 크기는 900에 2100인데 요 끝에서, 벽면의 끝에서 500 떨어져 있는 곳에 있대요. 그럼 이거를 선으로 그릴 수는 없잖아요. 뭐 그려서 옮긴다? 그것도 웃기고. 그래서 그럴 때 테임 메저 툴로 측면에서 500 떨어져 있는 곳, 여기에서 900 떨어진 값, 밑에 쪽에서 2100만큼 위치, 그리고 네모를 렉탱글을 그려서 푸시풀로 한 200만큼만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바닥에서 900 높이에, 안전 높이를 고려해서 바닥에서 900 높이에 창문을 설치할 건데 천장 높이가 2400이래요. 그래서 900에서 2400까지 최대한 창을 낼 거니까 높이는 1500이고, 옆으로의 폭은 1500짜리 1대1 크기의 창을 하고 싶어서 1500을 한다라고 치면 여기도 1500, 그러니까 900 떨어져 있는 곳에서 1500에 1500 창인데, 출입문에서 창문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도 설계 대상일 거잖아요. 여기는 1200 떨어진 곳에 있다 라고 가정하고 한번 그려보세요. 저 값이 아니어도 돼요. 뭐 저게 1500이면 어떻고 1300이면 어떻고, 창문 크기가 500에 500이면 어때요. 그냥 가정을 해서 그냥 창문을 저희가 그린다라고 하면 저렇게 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테임 메저 툴로 바닥에서 Z축으로 그리셔야 돼요. 저게 축 고정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은 이렇게 보면은 축을 잘못 놓으시면 이게 어느 축인지 헷갈린다고. 이게 Z축인지 이쪽 축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확실한 방향에서 Z축으로 900, 문 쪽에서 1500, 여기서 1500, 900 떨어진 곳에서 Z축으로 1500, 렉탱글로 창문 들어갈 자리 푸시풀로 200. 이 면은 지워버리세요. 이렇게 안에 보이게, 그래도 좀 집처럼 보이게 면 눌러서 지워버리세요.
여기다 이제 창문, 아까 전에 그 폴딩 도어 만들었던 것처럼 창문 만들어서 이동시켜 놓으면 창문이 되겠죠. 가이드선 할 때 이런 경우 있어요. 제가 가이드선을 좀 옮겨 볼게요. 옮겨서 이쪽으로 옮겨 놓을게요. 이렇게 옮겨 놨는데 이 두 개는 교차가 돼 있는 선인데 실수로 이게 그 잘못 복사하면 이쪽으로 한 100mm만 옮겨 볼게요. 근데 화면상에서는 분명히 교차한 거로 보여요. 근데 이거 위에서 가까이 가서 위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두 개는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선이에요. 저게 축 방향을 잘 맞춰서 하지 않으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붙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스냅이 안 걸려요. X자 스냅이 안 나오면 저렇게 좀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보면은 여기 이제 가이드선을 쭉 뽑았는데 대각선으로 뽑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가이드선을 뽑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그 가이드 도구는 또 이 두 개도 많이 헷갈려 하세요. 얘하고 얘. 이거는 회전할 때 쓰는 도구고 이거는 그 각도를 잴 때 쓰는 도구인데 얘도 사용 방법이 테이프 메저 툴과 동일합니다. 축을 고정을 잘 하셔야 되고요. 축 고정을 잘 하셔야 되고 이쪽 편에다가 뽑는다라고 생각해 보면 원점을 지정을 하시고 0도 되는 방향을 찍고 이렇게 올려서 콕 찍어주면 가이드선이 나옵니다. 물론 각도를 재는 용도로도 씁니다. 왜냐면 이거 찍으면 각도가 이렇게 해서 몇 도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보이거든요. 이게. 각도를 잴 때도 쓰는데 각도가 아니라 기울어져 있는 교차점. 그러면 당연히 얘도 각도를 재는 이런다. 이렇게 해서 가이드선을 뽑아서 교차되어 있는 이런 점을 찾아서 교차점에서 이렇게 뽑는 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기울어져 있는 각도가 있는 거를 찾으실 때는 밑에 있는 툴을 쓰시면 돼요. 이 테이프 메저 툴하고 사용 방법은 동일합니다. 또는 회전할 때 쓰는 거하고 동일해요. 근데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는 거는 회전 도구랑 아이콘이 동일해요. 회전 도구나 이 각도 도구나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저거를 쓰다 보면 헷갈려 하세요. 회전시켜야 되는데 각도기 누르시고 가이드선 뽑아야 되는데 회전 도구 누르시고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 있는데 요거는 헷갈리지 않도록 좀 구분을 해 두시고요. 이제 쓰시면서 이제 활용 방법은 좀 더 연습하시면 되고 이제 선이 작업하다 보면 되게 많아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무한한 선으로 나와요. 무한한 선. 길이가 무한해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작업하다 보면 이게 너무 헷갈려요. 이쪽에서도 보면은 이런데도 다 교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작업을 하면 할수록 가이드를 뽑으면 뽑을수록 헷갈려요. 그래서 좀 다 썼으면 지우시면서 하는 게 좋고요. 그 지우려고 하면 지우개 툴로 하셔도 되지만 우선은 선택 툴로 지울 수 있는데 이거로 지우는 것도 오래 걸릴 때가 있고 한 번에 다 지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에디트 메뉴에 가시면은 딜리트 가이드스라고 있습니다. 요거 누르면 모든 가이드선을 한 번에 지워줘요. 혹시 선으로 뽑아놓은 가이드, 그러니까 무한한 선 말고 길이가 있는 선으로 이런 데다가 가이드를 뽑아놨다면 저거는 안 보여요. 잘. 그래서 못 지우는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 딜리트 가이드 누르면 한 번에 지워지니까 저 딜리트 가이드까지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세요. 예제로 아까 전에 저희가 그려봤던 연습용으로 그렸던 그 폴딩 도어를 예로 그려볼게요. 물론 저희가 지금 회전 도구를 쓸 줄 아니까 바닥면에 눕혀서 만든 다음에 요렇게 회전시켜서 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이제 축을 좀 써보셔야 되니까 세워진 상태로 그리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테이프 메저 툴 T 이용해서 컨트롤 키 눌러서 더하기 선이 나왔는지 확인하시고 더하기 선이 안 나와 있을 때는 길이 재는 도구, 더하기 선이 있을 때는
가이드선 뽑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수직한 축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선에서 바깥쪽으로 빼낸 다음에 다시 제자리에다가 클릭하시면은 가이드선이 그 자리에 생겨요. 그러니까 원래 위치에다 가이드선을 뽑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지금처럼 하는 겁니다. 여기 밑에도 수평선을 뽑고 싶다 그러면 한번 나갔다가 원래 위치에 다시 클릭하면 그 자리에 가이드가 생겨요. 여기에서 Z축으로 축 고정하시든 축을 잘 읽으시든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리고 위쪽으로 2400이었고 오른쪽으로는 4000이었어요. 4000. 그 다음에 이쪽에 바깥쪽에 있었던 프레임을 한 번에 그린다고 치면 이렇게 생겨 있는 상태로 그려서 푸시풀 하시면 생길 거잖아요. 또는 이렇게 그려서 뒤로 돌출을 조금 시킨 다음에 이렇게 그린 네모를 뒤쪽으로 빼내면 그럼 틀이 될 거잖아요. 그러려고 치면 이 두께만큼의 가이드선이 있었으면 쉽게 그리시겠죠. 그래서 테인 메조 툴로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45, 아래에서 위쪽으로 45, 뭐 이쪽도 45겠죠. 이렇게 이 물체 이렇게 그리진 않습니다. 실제로 저런 물체 저렇게 그리진 않는데 테인 메조 툴을 연습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그리는 게 가능하죠. 교차점을 이용해서 사각형을 그리고 푸시풀로 뒤쪽으로 150만큼 넣어주고 앞쪽에 교차점에 렉탱글을 그려주고 푸시풀로 구멍을 뚫어주면 얘는 그룹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죠. 보면 이제 여기 있는 가이드를 또 뽑을 건데 여기 있는 가이드도 당연히 복사가 되죠. 가이드도 복사가 돼요. 그러면 이 가이드선을 끝쪽에 갖다 놓고 나누기 5 하면 가이드선도 분할이 됩니다. 그럼 등분할된 간격을 얻었으니까 여기 있는 선을 복사하셔가지고 다시 그려도 되는데 복사도 된다고요. 가이드선이. 그러면은 이쪽을 80, 아까 80 했거든요. 위에서 80, 위쪽에서 아래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80,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80, 왼쪽에서도 80. 그리고 이번에는 요거 그룹으로 묶으셨어야 돼요. 그리고 사각형을 그리고 안쪽에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이 면이 없을 때 이 상태에서 돌출을 시키면 이런 상태로 돌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꼭 만든 다음에 파낸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2D 자체를 안 파내도 되는 상태로 만든 다음에 하셔도 동일하죠. 이 깊이는 대충 40 정도 하시면 적당하세요. 40. 그러면 그룹.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게 가이드선을 쓰게 되면은 또 가능해져요. 그리고 이동하든지 복사할 때도 가이드가 있으면 편하죠. 교차점에 그냥 놓으면 되잖아요. 없을 때는 값을 옮겨서 썼어야 되는데 기준선이 있으니까 편하게 쓰시면 되죠. 뭐 중간쯤에 프레임이 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프레임이 있으면 프레임이 있는 대로 가이드선을 이용하셔가지고 뭐 요 정도의 프레임이 하나 더 있다 그러면 가이드선 이용해서 그리시면 되죠. 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연습이니까 너무 막 부담 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이거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을 가지고 차분히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